네, 안녕하세요. 렉처 테이너 명쌤입니다. 저는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스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IR 피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양성하는 강사 양성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면서 쌓아왔었던 다양한 이런 노하우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언밸런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알려드리고자 녹여드리고자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과 생각의 밸런스를 그리고 행동과 생각의 밸런스를 조율하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주제를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바로 첫 주제는 이 발표 전에 우리가 한 번쯤 느끼게 되는 그 긴장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벼운 긴장감에서부터 정말 너무나 하기 싫은 공포감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긴장감이 좀 크신가요? 이런 긴장감과 불안함에 대해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의 무려 98%는 이 발표를 앞두고 과도한 긴장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 게 이상한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긴장감을 느끼는 것, 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 때문에 나만 그런가? 나만 이렇게 발표를 못하나? 하면서 주저앉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긴장감에 따라오는 우리의 다양한 증상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긴장감을 느낄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가 했더니 작게는 이 가슴 두근거림에서부터 말을 더듬게 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호흡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배우러 학원에 갔었을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는 수전증이 있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들고 있던 종이가 팔랑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을 정도였죠. 그럼 우리 왜 이렇게 떨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발표라는 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사람들에게 이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원인을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에서 찾더라고요. 타고난 나의 내성적인 성격, 혹은 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혹은 이 발표를 앞두고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불편했다, 긴장감이 느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도 공감이 조금 되시나요? 그런데 이 원인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여기에서 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장감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원인에서 그 극복 방법을 오늘은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요, 바로 철저한 준비에서 긴장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갑자기 뒤로 돌아가기를 누르고 싶어질 텐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이 철저한 준비, 제가 3가지 포인트로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들어보시고 실행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입니다. 앞서 원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긴장감을 느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긴장감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분들은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강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했었던 강의 주제가 아니라, 혹은 제가 이전에 했었던 대상의 이 청중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에 맞는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땐 이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극박하게 강의를 요청받거나 어떤 분의 강의를 대신 부탁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 역시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강의 주제 그리고 새로운 청중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땐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어떤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젝트 혹은 어떤 발표를 맡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 시간들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시다면 대본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번 쭉 써본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앞서 한 말과 전혀 다른 말로 엔딩이 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쭉 써보시고 검토하는 단계로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대로 외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마치 연극 배우가 대사를 까먹은 것처럼 버버버버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본화라는 글을 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시다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처럼 되는 거죠. 꼭 대본화라는 말을 안 하셔도 괜찮죠. 말을 적어봐라, 써봐라, 혹은 스크립트를 작성해라 등등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을 외우는 순간 이걸 못하면 마치 대사가 틀린 연극 배우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하셨을 땐 맥락을 파악하는 용도로, 혹은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컨텐츠를 검토하는 단계로 써보시고요. 외우는 건 금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를 앞두셨다면 당연히 연습하셔야겠죠. 리허설하는 건 꼭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발표를 앞두게 되고 연습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 열어놓고 장표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여기선 이런 말 해야지, 여기선 이런 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것과 정말 말하듯 발표하듯 서서 연습하시는 건 정말 천지 차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하듯 발표하듯 발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촬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촬영한다라는 건 조금 두렵고 혹은 낯간지럽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는데요.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리고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혹은 내가 발표할 때 부정적인 습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촬영하는 것만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좋게 발표를 하고자 하시는 거라면 꼭 녹화하고 적어도 녹음은 해보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발표를 해치운다가 아니라 이 발표를 통해 내가 한 발 더 성장한다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신다면, 이 두려움에 떨고 긴장감을 느끼는 발표가 아니라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우리 그런 스피치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엔 맥락은 이 철저한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주어라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적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틀린 곳이 있는지, 혹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라 라고 부탁드렸고요. 외우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앞두고 꼭 연습해보라, 리허설을 해봐라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카메라와
혹은 녹음기를 두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핸드폰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녹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리적인 기법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는 왜 발표를 앞두고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래서 심리적인 기법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뒤로 가기 버튼보다 가치가 있었다면 요거랑 요거 네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네요. 처음이라 좀 연습을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안녕.